당신의 사연에 공감하고 경청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소위 명문대라고 불리는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같은 회사 신입사원 교육때 처음 만나게 되었고요. 점점 호감을 키워나가던 우리는 곧 연애를 시작했지요. 자연스럽게 모텔까지 갔어요. 술에 너무 취해 피임을 할 정신도 없었나 봐요. 저는 불안했지만 괜찮을 거라 생각했고 평소처럼 지냈어요. 하지만 한 달 뒤 몸이 너무 좋지 않길래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임신 테스트기를 해보았는데 남편은 부모님께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했고 걱정과 다르게 남편의 부모님은 임신 소식을 매우 반가워했고 저에게 출산과 결혼을 적극적으로 권유했어요. 시어머니는 집도 해주고 아이도 봐줄 테니 결혼이나 육아에 전혀 부담 가지지 말라며 저를 안심시켰죠. 그렇게 저는 남편과 초스피드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시부모님이 사준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아이를 출산했죠. 갑작스런 임신이었지만 10달을 함께 있다 세상 밖으로 나온 내 아이를 직접 만나게 되니 세상 누구보다도 사랑스럽더라고요. 하지만 시부모님 눈에는 그렇지 않았나 봐요. 막상 1년이 지나고 시어머니에게 다시 복직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어머니는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며 저의 복직을 반대했어요. 이 문제로 남편과도 다투었지만 남편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 와중에도 시부모님의 아들 타령은 그치질 않았고요. 너무나도 스트레스 받았지만 시부모님의 압박은 제가 아이를 갖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을 것 같았기에 남편과 한 명만 더 낳기로 합의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의 김민정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저희 유튜브를 개편하면서 저희가 다양한 포맷의 영상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을 첫 번째로 선정한 이유는 이혼이 가사소송 중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대표적인 소송이기도 하고 이혼 사건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겪는 결혼생활 갈등이나 법적 쟁점이 있는 사건이라서 이혼 사건을 대표할 만한 에피소드다라고 판단하게 돼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갈등이 쌓여가는 단계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도 딸이었어요. 그때부터 시부모님은 저를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아이들을 키우며 살다 보니 어느새 30대 초반이 되었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컸으니 일을 하기 위해 여기저기 취직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약 1년 정도를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은 되지 않고 전 결국 취업을 포기하고 양육과 가사에 전념하게 되었죠. 그렇게 5년여가 더 지나 어느덧 결혼 10년 차가 되었어요. 남편은 점점 사소한 집안일을 트집 잡아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았고 아들을 낳지 못했다고 항상 불만이던 시어머니의 편을 들며 쉽게 이혼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어요. 저도 남편과 비슷하게 좋은 대학 졸업해서 좋은 회사 취직했는데 10년 동안 제 인생만 이렇게 달라졌다는 게 너무 억울했어요. 여기까지는 부부간의 갈등이 깊어지는 전형적인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내용들은 실제 상황보다는 많이 순화해서 각색을 한 것이고 실제로는 욕설이나 폭언 같은 게 굉장히 심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심한 욕설이나 폭언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배우자를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언행들 때문에 부부관계가 점차 파탄으로 가는 경우라는 거죠. 특히 경제적인 부분은 아주 민감한데요. 부부 갈등의 원인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사유가 이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특히 전업주부 같은 경우에는 생활비로 배우자를 구속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 처음에는 서로 상의를 해서 한쪽이 살림이나 육아를 하기로 한 것인데도 커피 한 잔을 마음 편히 못 사 먹을 정도로 모든 사소한 지출까지 허락을 받게 하거나 부부싸움이라도 있으면 바로 생활비 신용카드부터 정지해버린다거나
그 외에도 생활비를 받을 때 다양한 방식으로 공손하게 받으라고 한다거나 이렇게 동등한 배우자의 입장에서 느낄 때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자존심 상하게 만드는 상황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 남편은 더 달라졌고 친하게 지내던 여자 직장 동료와 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린 딸이 먼저 알고 알려주었죠.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하니 오히려 남편은 잘 됐다는 식이었어요. 그러면서 아파트는 시부모님이 사준 것이니 저보고는 몸만 나가라고 했죠. 제 소중한 자식들을 그 사람한테 뺏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가 맨몸으로 나와서 아이 둘을 키울 생각을 하니까 걱정이 많았어요. 말씀드린 대로 혼인 기간 중에 저는 경제 활동을 거의 하지 못했고 주로 남편이 번 돈으로 생활을 해왔어요. 고운 변호사분의 조언이 많은 힘이 되었어요. 그렇게 고운 변호사를 믿고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남편 쪽에서는 계속 시부모님이 사준 아파트는 재산 분할해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제 담당 변호사님은 재판에서 저희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셨어요. 결국 재판은 아파트까지 포함하여 50%의 재산 분할을 받는 것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양육권도 가지고 올 수 있었고 위자료와 양육비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부정행위가 계기가 돼서 이혼 소송을 하게 된 것인데요. 많은 이혼 사건에서 보이는 공통점이기도 한데 표면적으로는 소송의 계기가 된 부정행위가 주 이혼 사유인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오랜 기간 참아온 갈등과 문제가 실제 이혼의 이유인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중에서는 이혼 소송 중에 나온 법률 쟁점이 하나 있는데요. 남편이 주장하는 우리 부모님이 사준 아파트는 내 투기재산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국 이런 경우 투기재산으로 인정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분명한 건 남편 주장처럼 부모님이 사주신 건 내 거다 라는 남편의 주장은 틀립니다. 결혼기간이 몇 년인지, 그리고 아파트를 언제 샀는지, 매매대금 어떻게 충당했는지,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얼마인지 이런 여러 사정이나 재판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좀 판단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 이 사건처럼 직접 실제로 매매대금을 부담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파트의 형성과 유지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한쪽이 이혼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보다는 원고와 피고가 서로 이혼을 원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부분이 재산 분할인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 분할은 이혼 이후의 생활에도 계속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혼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배우자 말에 휘둘리지 말고 이혼 전에 내 권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먼저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권리를 알아보라고 하셨는데 어떤 거를 체크하면 좋을까요? 이제 많이들 하시는 질문인데요. 보통은 이제 이혼을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이게 너무 괴로우니까 빨리 이혼 사건을 좀 마무리하고 싶어서 배우자가 이제 요구하는 그런 조건대로 동의를 하고 협의 이혼을 진행하신 경우가 많거든요.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내가 위자료 재산 분할 받을 거는 없는지, 그리고 배우자가 아이가 있는 경우에 그럼 애들은 양육권을 줄 수 없다라고 했지만 사실 소송으로 갔을 때 양육자 지정에도 내가 더 유리한 건 아닌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린 거예요. 너무 감정적이 말고 좀 차갑게 가야겠네요. 이성적으로 네, 그렇게 가야죠. 제가 이혼 사건을 진행을 한 지가 거의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러다 보면 평범하게 지내시는 분들에게는 이혼이라는 게 인생에서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인 경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현재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생활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좀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법무법인 고운의 김민정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새로운 사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